1편에 이어 양반댁 미망인과 빛 많은 머슴 2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서강훈은 주막 2층 창가에 앉아 양반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앞에 두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요.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인다. 자시쯤 되었을까 양반댁 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나왔습니다. 이두였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다닌 길을 가는 것처럼 발걸음은 빠르고 확실했지요. 서강훈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군. 서강훈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두는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강훈은 방문을 나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모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주막은 조용했습니다. 대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온 서강훈은 이두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강훈은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두는 마을 중심부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산기슭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산기슭, 김서방 마누라가 사는 곳이다. 서강훈은 몸을 낮추고 이두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두는 산기슭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낮에 서강우가 들렀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이두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고 심지어 하늘까지 올려다보았습니다. 서강우는 재빨리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이두는 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담장을 짚고 가볍게 몸을 날려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서강훈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강훈은 천천히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를 살짝 들여다보니 이두가 창문으로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수면야기로군. 잠시 후 이두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서강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이다. 전체 조직을 잡아야 한다. 잠시 후 이두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자루 하나가 메워져 있었습니다. 자루는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두는 다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쪽으로 가지 않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서강훈은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두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길은 점점 가파라졌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두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처럼 그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강훈은 바위와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 번 다닌 길이다. 그렇다면 산길은 점점 절벽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닷가가 가까웠습니다. 이두는 절벽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강호는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절벽 중간쯤 바위 틈 사이로 어두운 구멍이 하나 보였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저기로군. 이두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강호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디딜 곳을 찾아가며 천천히 소리 없이 내려갔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이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으로 5이다. 서강호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자루가 5개 놓여 있었습니다. 자루들은 모두 꿈틀거리고 있었고 가늘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강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라진 여인들이다. 모두 여기 있었구나. 이두는 동굴 벽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무언가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짜였습니다. 오늘. 이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굴 밖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강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이두는 한참을 바다를 응시하다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강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서강호는 품속에서 작은 호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낮게 불었습니다. 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미리 대기시켜둔 포졸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서강호는 다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밤은 더 깊어갔고 파도 소리만이 절벽을 때렸습니다. 한 시즌쯤 흘렀을까. 바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3번. 신호였습니다. 이두가 동굴 밖으로 나와 손에 든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역시 3번. 답신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절벽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젓는 소리도 도 펄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선처럼 조용히 다가왔지요. 배가 절벽 아래에 닻을 내렸습니다. 배에서 산에 5이 내렸습니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밧줄을 타고 절벽을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솜씨였습니다. 서강호는 바위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신매매 일당이다. 사내들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앞선 사내가 이두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래 기다렸나? 아니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물건은? 안에 있습니다. 5개 전부. 사내가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루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확인해봐. 뒤따라온 사내 하나가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입에 재갈이 물린 여인이 묶여 있었습니다. 젊고 곱습니다. 다른 것도. 사내는 나머지 자루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부 괜찮습니다. 앞선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약속대로 값을 치르지. 사내는 품에서 무거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양이 가득 든 주머니였습니다. 5,000냥이다. 확인해봐. 이두가 주머니를 받아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 현명하군. 그럼 이것으로 거래는 끝이다. 예. 이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그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마지막?
예. 더 이상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뭐, 물에 빠진 년놈들 건져놨더니 포딸이 내놓으라는 신보냐? 우리 비밀을 안 이상 너와 만임년도 죽기 전까지는 네 맘대로 나갈 수 없다. 죽어서 나갈지 살아서 돈을 벌지 잘 생각해봐라. 하지만 닥쳐. 한 달 후 다시 5명 준비해넣어. 이번엔 더 어린 계집들로. 이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물건을 씻자. 사내들이 자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까지다. 사내들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위 뒤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강우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차갑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냐? 사내들이 재빨리 칼을 뽑았습니다. 서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둬라. 뭐? 오늘 밤 너희는 여기서 끝이다. 첫 번째 사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칼이 번쩍이며 서강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서강우는 몸을 가볍게 틀어 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내의 손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으악! 칼이 땅에 떨어지고 사내는 손목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서강우는 귀로 그 기척을 듣고 몸을 낮췄습니다. 칼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강우는 몸을 돌려 사내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흑! 사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앞에 두 사내보다 솜씨가 좋아 보였습니다. 내놈 제법이구나. 제법 정도가 아니지.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습니다. 서강우는 칼로 막아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내가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좌, 우, 위, 아래. 다양한 각도에서 칼이 날아왔습니다. 서강우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막아냈습니다. 파도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사내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군. 마지막 상대가 될 것이다. 서강우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내는 막아내려 했지만 서강우의 칼은 이미 그의 턱 아래에 닿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칼등이. 서강우는 칼등으로 사내의 턱을 찍어 올렸습니다. 콱! 사내가 뒤로 넘어가며 기절했습니다. 5 사내 모두 쓰러졌습니다. 이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강우가 천천히 이두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말아라. 이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서강우가 품에서 호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사 호패였습니다. 이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 그렇다. 사또 벼슬아치도 모르는 암행어사다. 이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진작에 끝난 일이었다. 사람을 자루에 넣는 순간 이미 돌아올 길은 없었다. 그때 절벽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또. 포졸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강우가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여기다. 범인들을 체포하라. 포졸들이 쓰러진 사내들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서강우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자루들을 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서강우와 포졸들은 양반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앞장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양반댁에 도착하자 서강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관가다. 안에서 황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미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옷을 제대로 걸치지도 못한 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미망인의 시선이 포승줄에 묶인 이두에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두 어째서? 서강우가 호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서강우다. 임시 미망인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한다. 미망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는 충분하다. 이두가 모두 자백했고 동굴에서 5명의 여인을 구출했다. 미망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아니, 포졸들 집 안을 수색하라. 장부와 증거물을 찾아라. 예, 어사또.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망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려고 한 짓이었습니다. 서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자고 남의 인생을 팔아먹을 순 없지 않느냐. 그때 행랑채에서 춘심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두와 미망인을 번갈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이두 오라버니, 마님. 서강우가 춘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을 본 적이 있어? 춘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마님과 이두 오라버니가 안채에서 그것 말고 다른 것. 춘심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름 전쯤 밤에 우연히 깨어났는데 이두 오라버니가 뭔가를 메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무엇을 메고 있었소? 자루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루가 움직였습니다. 서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소? 며칠 전에는 마님이 방에서 장부 같은 걸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황급히 숨기셨지요.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춘심이 안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마님 방 장롱 안? 아마도 포졸 하나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어사또 장부를 찾았습니다. 포졸이 손에 든 작은 책을 서강우에게 건넸습니다. 서강우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날짜, 이름, 나이,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 26 천냥, 양반대 큰딸 22 천냥, 임씨 세댁 24 천냥, 한서방 마누라 28 천냥, 김서방 마누라 25 천냥. 5명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강우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다. 미망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저만 벌을 주십시오. 이두는 제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도 제 의지로 한 일입니다. 아니야. 내가 어머니 약값 때문에 빚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너한테 강요한 것이다. 마님. 서강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누가 더 잘못했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두 사람 모두 죄를 지었다. 서강우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포하라. 관하로 압송한다. 예, 어사또. 포졸들이 미망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이두와 미망인은 나란히 포승줄에 묶인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춘심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두 오라버니. 서강우가 춘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가씨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새로운 삶을 사시오. 춘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망인과 이두에게는 더 어두운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관아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는 서강우가 서 있었습니다. 미망인과 이두 그리고 인신매매 일당 셋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나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신문을 시작한다. 서강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씨 미망인, 내가 저지른 죄를 아느냐? 미망인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말해보거라. 인신매매 5명의 여인을 외국 상인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악독한 계집년이, 양반댁 마님이 그런 짓을. 서강우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미망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 1000냥을 갚아야 했습니다. 팔 것도 없고 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팔았느냐? 미망인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강우가 이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두, 너는? 이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약값 때문에 200냥의 빚이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함께 일하면 빚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했느냐? 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서강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효심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강우가 인신매매 일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앞선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할 말 없어. 우리는 장사꾼일 뿐이요. 장사.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장사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법이요. 서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놈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기도 역겹구나. 서강우가 사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증거와 자백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 망치를 들었습니다. 김씨 미망인과 이두는 인신매매의 죄로, 인신매매 일당 인신매매와 왕법을 어긴 죄로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모두 의금부로 압송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예. 포졸들이 5명을 끌고 일어섰습니다. 미망인이 마지막으로 이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모두 내 탓이야. 이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공범이었고 연인이었던 두 사람. 이제는 함께 죗값을 치러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들을 이끌고 관아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관아 뒤편에서는 구출된 5명의 여인들이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살아있었구나. 한서방도 마누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오. 양반댁 큰딸은 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댁과 김서방 마누라도 각자의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광경이었습니다. 서강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사흘 후 의금부 관리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미망인, 이두, 그리고 인신매매 일당은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수레를 배웅했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던지고 어떤 이는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서강호는 그저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가해자였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그날 저녁 서강호는 다시 보찜을 꾸렸습니다. 주모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장수날이 벌써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떠돌이 장순디. 또 장사하러 떠나야죠. 그래도 며칠만 더 계시지. 아니유. 싸게 돌아댕기면서 발품 팔아야. 목구녁에 시원한 막걸리도 한 잔 썩 부어주죠. 흐흐. 서강호는 보찜을 메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서강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닷가 절벽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서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은 없지.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마을로,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는 곳으로. 서강호의 뒷모습이 저물어가는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여인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강호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악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